1987년 일본의 기술 대기업 도시바는 소련에 단 몇 대의 기계를 팔았습니다. 품목은 선박용 프로펠러를 정밀하게 깎는 다축 제어 밀링머신. 언뜻 보기엔 흔한 산업용 기계 같지만 이 장비는 당시의 공산권 수출이 전면 금지된 전략 물자였습니다. 도시바는 이를 알고도 서류를 조작해 소련에 넘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하나의 거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래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계로 가공된 새로운 프로펠러가 장착되자 원래는 바다 위에서 소음이 심해 쉽게 탐지됐던 소련의 잠수함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소나망은 더 이상 이 잠수함들을 잡아내지 못했고, 이는 미국이 대서양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무역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든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이 산업 스파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반역 행위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5년 뒤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어쩌면 더 노골적이고도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기계가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계도 전체가 국경을 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뒤흔들렸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와 그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대만의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시달리던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 직후 국방 자주화를 선언하며 그 핵심으로 자국산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란 단순한 의욕이나 예산만으로 만들어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속의 우주선이라 불릴 정도로 고도의 복합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 대만은 그 어떤 핵심 기술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계 능력은 물론이고 핵심 부품 생산이나 조립 기술도 전무했죠.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사오는 것.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담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가진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하나같이 대만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수조 원의 예산을 갖고 있어도 기술을 살 수 없는 고립된 구매자가 된 대만. 바로 그 틈새를 노리고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전직 해군 중령 출신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본부에서 잠수함 관련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잠수함 사업부장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누구보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민감성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역 후 설립한 회사가 바로 S사라는 해양기술 컨설팅 업체입니다. 정 씨는 이 회사를 통해 대만의 국영조선소, 즉 대만국제조선공사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간단하면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넘겨주겠다. 계약 금액은 약 1,500억 원. 중소기업 한 곳이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었기에 거래는 곧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 혼자선 잠수함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도면을 그릴 손과 기술을 직접 전수해줄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우조선해양 출신 퇴직 기술자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가서 기술 자문만 좀 해달라. 연봉은 한국보다 2~3배 더 준다는 말로 유혹했고 결국 수십 명의 전직 기술자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불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잠수함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가 핵심 기술이며 전략 물자입니다. 이를 해외로 유출하거나 관련 인력이 국외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 씨와 S사는 이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였습니다. 그들은 당국의 기술자들의 파견 목적을 풍력 발전 설비 자문 혹은 해양 플랜트 설계 자문이라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 해군의 노하우를 갖춘 기술자들은 하나둘씩 대만 가오슝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방 속에는 결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정수가 담긴 USB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만은 왜 그렇게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정 씨가 USB에 담아 넘긴 그 파일들이 단순한 설계도를 넘어선 가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수함 건조는 방위산업의 최종 보스라 불립니다. 우주선이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버텨야 한다면 잠수함은 수백 미터 수심에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죠. 손바닥만 한 면적에도 수십 킬로그램의 압력이 작용하고 그 안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와 정밀도, 축적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도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건 고작 100톤급 소형 잠수정 돌고래가 전부였습니다. 본격적인 잠수함 시대는 1990년대 초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자들은 당시 독일 하대 조선소로 직접 건너가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죠. 그 시절 도면 한 장을 해석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용접 연습을 수만 번 반복하며 기술자들은 땀으로 버텼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조차 한국인들은 독하다 하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조립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국산화하고 설계를 직접 뜯어고치며 독자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정판이 바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DSME 1400급 잠수함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만의 개량 기술이 집약된 이 모델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SLBM까지 탑재할 수 있는 진정한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정 씨가 넘긴 것은 단순한 PDF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맨 땅에 머리를 박으며 수십 년간 축적해온 수천 명 엔지니어들의 피, 땀, 그리고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대한민국 해군 기술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대만은 단 몇백억 원으로 그 30년의 시간을 구매한 셈이었고 정 씨는 그 소중한 세월과 기술을 고작 1,500억 원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 씨가 대만에 넘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술 자문을 했다는 말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S사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DSME 1400급 잠수함의 설계도면 전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설계도면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 넘는 시간 동안 기술을 국산화하고 개량해 만들어낸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기밀 정보가 해외로 넘어간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사건은 영화처럼 정교한 첩보 작전이나 암호 해독, 잠입 미션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퇴직 기술자들의 외장 하드와 USB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S사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빼돌린 2,000장이 넘는 설계 도면을 비롯해 잠수함 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물 분리기, 배터리 고정 장치 등 주요 장비의 제작 기술까지 고스란히 담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USB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공항 검색은 금속 무기나 위험 물질을 감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USB에 담긴 수백억 원 가치의 국가기밀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술은 아무런 저항 없이 대만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는 2023년 9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만 가오슝, 조선소에서 자국 최초로 건조한 잠수함 하이쿤이 진수된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순수 대만 기술로 설계된 자주 잠수함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이쿤 잠수함의 한미에 적용된 X자형 조타 장치, 선체의 비율, 어뢰 발사관의 배치 구조 등은 모두 DSME 1400과 지나치게 유사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큰 기술 장벽인 압력 선체 가공 기술은 도면 없이 단기간에 확보하기 불가능한 영역인데
하이쿤은 이를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 구현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설계 기술을 넘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밀 그 자체였습니다. 대만은 이를 자주국방의 상징이라 부르고 싶었겠지만 냉정히 말해 그 뼈대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몰래 훔쳐 만든 가짜 독립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대만은 결국 자신들의 첫 자국산 잠수함을 얻었고 S사는 계약 대금으로 약 1,5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거래에서 빠져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 승인이었습니다. 2022년 관계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검찰은 S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설계도 유출 정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 정 씨는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대만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그는 대만 당국의 비호 아래 현지에 체류 중이었고 한동안 한국 수사기관은 손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결국 정 씨는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가 대표로 있던 S사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총 1,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국가 핵심 군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그 대가로 고작 2년 반의 징역이라니 과연 이 정도의 처벌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적절한 형량일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정보 보안 시스템, 퇴직 기술자, 관리 등 전반적인 안보 인식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법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 불법 거래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외교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의 가치는 단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방패이자 자존심이며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정 씨와 S사는 그 가치를 가볍게 저울질했고 대한민국은 그 대가로 신뢰와 기술을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흔히 한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산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보안이 무너진 방산 기술은 오히려 국격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그 누구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보여준 현실은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대만은 이미 하이쿤 잠수함을 시작으로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기술은 이제 대만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이를 자주국방이라 부르며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타국의 불법 유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는 자주도 독립도 아닙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3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 장벽이 단 하나의 USB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정 씨는 그저 외장하드 하나로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지켜온 기술을 국외로 빼돌렸고 국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대응하는 속도도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돈은 이미 국경 밖으로 나갔고 기술은 복제되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허탈함과 후회뿐입니다. 그 USB에 담겨있던 것은 단순한 설계 파일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독일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도면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용접 하나에도 수만 번의 실습을 반복하며 얻은 자주국방의 씨앗이자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만의 조선소 위에서 타국의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는 언뜻 보면 거대한 금액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00억 원짜리 외국 비즈니스가 남긴 씁쓸한 결산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멘탈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dcmentory@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소중하게 제작하겠습니다.